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서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2.12 쿠데타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신 것처럼 국가기강문란 행위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경찰청장 후보자. 이게 현재 경찰청 차장이자 경찰청장 후보자고 경찰청장 직무 대행자예요. 윤희건 씨가. 그러면 그분이 총경들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모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또 회의 중간에 그 인재개발 원장 치안감이 가서 회산하라고 하는데 명령 안 따르고 2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집단 항명의 소진을 집단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12.12 쿠데타라는 표현은 좀 과도한 거죠. 왜 그러냐면 12.12는 예를 들어서 경복궁 30경비단 사무실에 위수지를 위탈한 그 행태는 비슷한 거예요. 위수지를 위탈하다. 경찰서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근무지 이탈해서 모인 거니까. 하지만 뭐 의도나 이렇게 보면 그 심각함이나 따지고 보면 쿠데타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거예요. 어찌됐건 집단 항명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경찰국이 신설되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권에 그렇죠. 대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맞아요. 우리 정부장이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행안부 장관이 있고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 사이에서는 치안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어요. 경무관 자리가. 이 사람은 근데 전혀 인사에는 관여를 안 했어요. 행안부 장관이. 인사는 어떻게 했냐면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하고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좀 더 정확하게는 경찰청장과 청와대의 직거래 형태를 통해서 다 된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민정수석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누구는 해야 된다. 그러면 만들자. 이름을 경찰국을 한다. 16명이다. 또 16명 중에 12명은 경찰로 보호한다. 오늘 이래 됐다. 그러면은 달라진 것이라고는 경찰 총경 이상 인사를 대통령이 주로 하던 걸 경찰청장과 대통령이 하던 것을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렇게 총경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또 경찰이 완전히 이렇게 들고 일어날 사안은 아니다. 물론 기분은 많이 뭐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국무회의를 어찌됐든 간에 통과가 됐고 다음 달 2일이면 시행 공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또다시 또 불거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이런 강경 발언의 저희 그리고 앞으로의 갈등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강경 일변도로 나갈 경우에 지금의 경찰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확산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는 점이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당장 이제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한 것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기 발령 주동자를 내리고 그리고 또 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일선 경찰들 뭐 경감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간급 초급 간부들에 이어서 지금 뭐 전체 경찰 회의를 열겠다. 오는 30일 날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그런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 공교롭게도 이제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된 건데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기 전에 28명 대상자 가운데 17명이 이제 인사가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상 규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이게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상황이라면은 사건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관련자를 징계해야죠. 그런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국이 신설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찰서장들 그리고 경찰들은 지금 경찰국 신설 또는 뭐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 제정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법률에 위반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고 두 번째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지금 이런 중대한 경찰의 운명을 바꾸고 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은 최소한 국민 공청회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발언이 길어집니다만은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 시절에 이게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악용돼 왔기 때문에 정권의 신여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역사 퇴행이다 라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있고 야권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후보자가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기문란이다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금 경찰 조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크게 뭐 형식적으로 크게 번질지 몰라도 오래 갈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경찰의 힘이 굉장히 권한이 재작년 지금까지 검사의 수사지를 받다가 재작년부터는 수사권도 넘어오죠. 또 올해 9월부터는 2개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사권을 가져가고 이것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경찰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은 뭐냐? 기분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장관이 저렇게 말한 것 그것도 기분이 나쁜 데다가 대통령이 꼭 뭐 허리하는 말로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편을 들은 것 아니냐는 불신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게 제가 자꾸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총경 인사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경찰청장이 직접 해서 행사를 했다. 이 장관한테 이 장관한테 넘어가는 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인사권은 누가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권은. 대통령이 총경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은 패싱돼 왔어요. 근데 이것을 장관에게 넘어간다. 왜? 민정수실이 없어지고 치안비서관실이 없어지니까 누군가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장관실을 넘겨준다. 이것을 경찰에게 들고 일어날 사안인가? 인사를 하면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장관이한테 밑보이면 인사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장관이 인사를 가져가면 정권의 정권의 논리에 희생되는 건가? 정권의 앞잡이가 되는 건가? 이런 논리.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사람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설득을 잘 하고 하면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거. 다만 정치권에서 여야에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좀 피해야 된다고 봐요. 예, 시간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가 달라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면은 지금 왜 전 경찰들이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상황 인식이 좀 아니란 것 같고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한 여야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장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또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행안부 장관이 다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행정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까지 쥐락펴락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찰도 장악한 것에 이어서 경찰까지도 장악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공안 통치가 부활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건 좀 안 맞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를 하나의 12.12 사태에 지금 군사 쿠데타에 비유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같은 경우는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육군 내에 비밀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 비밀 조직이 왜 생겼느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씨가 혹시 또 군사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 비밀 사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 하나회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비정상적인 권력의 사유화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경찰서장 회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12.12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러려면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안 받으려면 말이죠. 두 가지가 대안은 두 가지. 첫째, 경찰부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부 장관, 장관이 나오는 경찰부. 이건 다음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경찰청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경찰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건 하면 돼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요. 아니 경찰부를 만드는 거죠. 경찰부. 장관이 하나 나온 경찰부를 만들. 두 번째, 그렇잖아요. 행안부 장관 통제를 안 받겠다 그러면 아니 문민 통제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아니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총리와 장관이 부서를 장악하는 것은 그게 문민 통제의 원칙이에요. 그 장악한다는 말 때문에 우린 장악되기 싫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합뉴스 사장이 들어왔는데 편기자가 자 장악되기 싫어요 하면 나가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악이라는 표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헌법상 법률상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범법 행위냐 아니냐. 정식 행위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게 방법이에요. 일본처럼 국가공안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경찰위원회.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완전한 형식적 조직이에요. 7명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그 패싱하는 기관이었고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어요. 자, 경찰부를 만들든지 일본처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서 진짜 경찰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장관이 통제를 해야죠. 아니,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장관이 5년 동안 국정을 위임받는 대통령이 위임을 장관한테 하고 장관이 그 법률에 따라서 영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행정의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장관이 인사권을 왜 가져갑니까? 유일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말이 저는 이것은 민주정부의 구성 원리와 안 맞다. 물론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집단 항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강하게. 이것도 잘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원칙은 분명하다. 야당도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금수완박법원 때 마지막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이 거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겠다는 게 금수완박 법안론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 게 경찰국이에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 방안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는 지금 행안부 장관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할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고문하고 탄압하고
또 대공 분실에서 지금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야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91년도에 경찰을 독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한 것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여야가 없이 다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석 달 만에 갑자기 바꿔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또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도 지금 입법 예고 관련해서도 통상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4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찰의 반발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까지도 불러오지 않을까 좀 솔직히 예. 우려가 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예.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교통 통제하는데 뭐 권력 눈치 볼 일 없는 거. 근데 경찰 수사 문제인데 수사는 경찰법상 첫째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손을 대면 범법행위로 완전히 탄핵돼야 돼요. 구속돼야 된다니까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 그럼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느냐? 경찰청장도 경찰법에 전혀 못 돼요. 우리 상식하고 전혀 달라요.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일선의 행정의 지원 조직일 뿐이에요. 수사에 관한 한. 따라서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장들이 경찰 간부들이 장관 인사를 눈치를 보겠죠. 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 제로다. 가장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판사도 인사는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대법원장 눈치 보고 판단합니까? 그 공무원의 기본 자세의 문제예요. 예, 두 분의 이런 상반된 주장을 정치권에서도 비슷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관련된 목소리 듣고요. 두 분과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하여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결정 해제합니다. 예, 두 번째 이 발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을 자초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다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경찰국은 민주적인 견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런 공격과 수비,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야가 서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금 정쟁의 전선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가 그랬고 또 그다음에 북한 어민 2명의 북송 문제가 그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 문제가 그랬고 이제는 또 경찰국 신설 문제 또 여기다가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 싸움의 전선이 확산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본인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기문란의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라는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저는 강대강 일변도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좀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시행령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거는 정당한 법 체계 위반이다. 그리고 헌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인권 문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행령을 할 경우에 그런 다음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5년 뒤에는. 그러면 그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에는 또 이 경찰국이 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그리고 결국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뭐 위법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헌재나 따지면 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저렇게 뭐 주장할 수 있는 뭐 충분한 근거는 있죠. 특히나 13만 경찰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을 테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대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돼, 대안. 다시 말해 경찰국 말고 현실적으로 경찰국 말고 뭐가 있냐. 저는 대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부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로 가든지 그런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뭐랄까 그 정치적 그게 민주당도 옛날에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번에 말하는 경찰국이 뭐냐? 치안정책관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국이 하나 들어간다.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몇 명이냐? 16명이다. 16명 가운데 12명이 현직 경찰로 보호한다. 3개 과란다. 3개 과는 무슨 과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총괄 지원과, 인사 지원과, 자치 경찰과. 이렇게 되면은 경찰 그 장관과 경찰청 사이에서 법무부 검찰국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런 흥분할 사안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 말은 유일하게 지금 총경 이상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아니 나는 청와대하고 인사 문제는 청와대 같은 데 정리해왔는데 왜 장관이 끼어드냐 이 문제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딱 그거다. 제 눈에 잃어본 거예요. 이거는 오래 끌 사안은 아니에요. 예.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답변하는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충분히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활성을 하면 된다. 활성화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하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권력은 1인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쪼개야지 이게 권력을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다. 이게 민주적 원리다.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장악을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잘못된 길을 또다시 가겠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공포 이후, 그러니까 다음 달 4일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아마 이때 여야의 이 대치가 가장 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8월 4일 날 이 청문회가 어제 있었던 아마 한동훈, 박범계 전 현직 장관 청문회 국회 못지않게 저는 재밌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게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야당에서도 정말 이 세계가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은 경찰청장으로서 인사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한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가 아니라 제가 재청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니 추천권을. 이렇게 쭉 이야기가 다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13만 그날 얼마나 인사청문회를 많이 보겠어요. 그렇게 네. 되면 저는 많은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역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식물 경찰청장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가 하면 또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요, 상당히 입지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또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지만은 국민 여론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경찰 내부의 반발이 더 심화된다면은
해임 건의안 또 그리고 탄핵 카드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입지가 더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이 대기 발령을 내렸고 또 감찰을 지시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게 과연 적법한 부분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제 개편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축소했던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보는 거고 현재 법 내부에서 현재 검찰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최대한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수사를 심지어는 지청에서 수사하는 것조차도 검찰총장의 최종 사인하에 직접 수사를 했던 건데 예. 이 형사부에도 총장의 허락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 수사라는 것도 법적 한도에서 해야 돼. 법적이라 하면 뭡니까?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된 검수완박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안에서 하겠다는 취지니까 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야당에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함직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그 반향은 없을 것 같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법 하는 거고 또 8월 지나고 9월 9일부터는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잖아요. 네. 시행되면 아시는 대로 두 개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든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때 되면 아마 뭐랄까 검수완박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국민들이 깨치게 되면 저는 뭐 여론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요 상당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를 좀 떨치기 어려운데요.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이것도 지금 위법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조직법상에 없는 그런 인사 문제를 지금 법무부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사실 역전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수사를 지금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네.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검찰 개혁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수사정보관실에 폐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됐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는 부활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그런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